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에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웠고 시모가 상간녀를 두둔하자 남편까지 어쩔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이 변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바람을 피워놓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던 놈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던 남편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겠지만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이해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는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하던 시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죠.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약을 사들고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지희야, 현관 앞에 약 뒀으니까 얼른 먹고 낫자. 집 앞까지 다녀갔어? 전화하지.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지어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쌍화탕 사왔어. 그런데 아픈데 나오려고 했어? 미안하니까 그러지. 미안하면 얼른 나. 밥은 먹었어? 아까 죽 먹었어. 그런데 피곤해서 어떡해. 지금 차 많이 막힐 텐데. 그게 대수야? 자기가 아픈 게 더 큰일이지? 나 걱정 말고 일찍 자. 따뜻하게 하고. 고마워. 남편은 항상 저를 잘 챙겨줬고 모든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2년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언제나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크게 차이나는 조건도 아니었기에 양가의 반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까지 했는데 연우 부부처럼 신혼생활 역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니는 회사가 거리가 있어서 퇴근은 따로 했지만 아침에 출근은 항상 같이 했습니다. 둘 중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을 차리기로 했는데 아침잠이 좀 많던 남편은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나 깨우지. 잘 자는데 뭐하러 깨워. 아직 시간 있는데 더 자. 다 차리고 깨워줄게. 아니야. 같이 하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시댁과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반찬을 해서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반찬을 더 좋아했기에 어머님이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면 아침은 물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꼭 상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어머님이 두고 가신 반찬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어머님은 특별한 일 없이는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를 자주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반찬 떨어질 때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몰래 가져다 두고 가셨습니다. 일부러 저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에 맞춰 문 앞에 놓고 가셨는데 그 안에는 반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꼭 손편지를 쓰셔서 반찬통 사이에 끼워 넣으셨는데 읽어보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희야, 김치는 바로 냉장고에 넣고 다른 건 먹을 만큼 덜어서 바로 먹어. 일부러 적게 했어. 매일 똑같은 반찬 먹으면 질리잖아. 맛없어도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손편지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면 어머님의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도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누가 보면 연애 편지인 줄 알 정도로 어머님과 저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며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엔 얼굴 볼 일이 거의 없고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 주로 만났죠. 어머님은 그래서 저한테 항상 자주 보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도 혼자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평일에 퇴근하고 들리기도 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어머님과 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어머님을 더 챙기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냥 집으로 가라니까 피곤하게 뭐하러 와? 피곤하긴요. 매일도 아니고 가끔인데 뭐 어때요? 오늘 아파트에 장 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순대볶음 좀 샀어요. 그건 지인 너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먹을 것도 샀어요. 잘했다. 차 막히겠어. 얼른 가. 네,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아셨죠? 그래, 걱정하지 말래도. 어머님은 따로 만나시는 친구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집에 혼자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댁 근처 문화센터에 요가부터 시작해서 서예, 독서 등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수업으로 등록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덕분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게 됐다며 좋아하셨고 확실히 전보다 활력이 생긴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다니기 시작한 회사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그만두기를 결정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울 것도 많다.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컷 놀아. 놀기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살림 열심히 해야지. 집 안 깨끗해도 돼. 대충 치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알았지?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맞벌이를 할 때보다 아침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찌개 끓였어? 응. 아니,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했어? 그냥 평소보다 30분 더 빨리 일어났어. 얼른 와서 앉아. 어, 맛이 기가 막히네. 이거 장모님 된장이구나? 괜찮아? 당연하지. 된장찌개만큼은 우리 장모님 끓여주신 걸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얼른 먹어. 잘 먹을게.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남편이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승진을 했으니 남편은 회사에서도 정말 유능한 직원으로 꼽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집안 살림에 더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는 어머님의 문화센터 등록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어머님, 이번 달에도 똑같이 등록하면 되는 거죠? 아니다. 그거 등록하지 마. 왜요? 이번엔 다른 수업 들으실래요?
아니, 나 이제 수업 안 들으려고. 어머님은 저와 통화하는 내내 말투도 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냐며 저에게 톡톡 쏘듯 말씀하셨어요. 넌 어째 그래? 네? 우리 아들이 지금 혼자 돈 버는데 넌 어쩜 돈 쓸 궁리만 하느냐고? 어머님, 문화센터 수업료는 비싸지도 않고 그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색내는 거냐? 됐고, 그 수업 안 들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돈 아껴 써라. 알았니? 그럼 끊으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보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모녀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사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서운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계속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원래 혼자서도 어머님을 뵈러 자주 갔기에 이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혹시나 어머님이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 건 아닌지 있다면 잘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찾아갔어요. 아니, 나 집에 없으면 어쩌려고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 이 시간엔 어머님 집에 계시잖아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네? 아니, 전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집에만 있는 사람이냐?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친구분 만나세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 얼른 가! 그래서 이날 저는 어머님 얼굴만 보고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 어머님은 저에게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고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진 사람은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아침을 굳이 챙겨 먹는 편이 아니어서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출근하거나 시리얼 정도만 먹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어머님이 밥이랑 국을 매일 아침 새로 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 후 저도 자연스레 아침을 먹게 된 거였는데 맞벌이를 할 땐 저도 시간이 촉박해서 새로 음식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밥을 원해서 아침에 밥만큼은 새로 했고 대신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걸로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매일 다르게 국도 하고 밥도 새로 해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며 출근해서 회사에서 밥을 먹는다고 그냥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야, 안 먹고 뭐해? 얼른 먹고 출근해야지. 어? 나 오늘은 회사에서 먹을게.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오늘은 아침에 생선 먹고 싶었는데. 자기 아침에 생선 구우면 옷에 냄새 난다고 싫어했잖아. 내가 언제? 예전에 아래층에서 아침부터 생선 굽느라 냄새 올라오니까 짜증냈던 거 기억 안 나? 당연히 집에서 구우면 냄새 나지.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문 닫고 굽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냐? 남편이 그렇게 짜증만 내고 나가버리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침 차릴 때 메뉴가 뭐든 좋다며 맛있게 먹었던 남편이었기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아침에 짜증을 내고 나간 게 미안했는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미안해. 뭐가? 아침에 말이야. 정말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괜히 당신한테 짜증을 냈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괜찮아. 대신 앞으로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 그럴게. 남편이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어서 저도 굳이 문제 삼지 않고 기분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남편과 결혼 초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신혼이 지나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 부부도 자주 다퉜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닌 걸로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남편은 집에서 대체 뭘 하느냐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아마 주부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도 할 일은 정말 많다는 것을요. 그나마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부터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시작하는데 청소를 거의 매일 하니 치울 게 별로 없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곤 했어요. 여보, 이불 빨아야겠는데? 왜? 며칠 전에 세탁했는데 냄새나? 좀 꿉꿉하네. 어디 봐.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이불을 치우고는 작은 방에서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덮고 잤습니다. 전에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아도 대화로 풀고 잘 해결했는데 이제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승전 짜증이었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만큼 남편과 저는 사이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이가 멀어져 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서로 말없이 눈만 쳐다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저희는 잘 통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제는 대화도 거의 없고 남편과 둘이 있으면 언제 짜증을 낼지 몰라 오히려 제가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직원 중에서 사장을 새로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남편이 아닌 어머니께 먼저 전해 듣게 되어 좀 섭섭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하고 또 몇 명이나 있어? 총 5명인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잘 될 거야. 그래야지.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당연하지. 그 행운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니까 좀 깨워주라. 알았어. 얼른 자. 보통 사장 자리는 외부 인사를 알아보거나 혹은 가족이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의 회사에서는 정해진 직급 이상 중에서 근무평가가 우수하고 실력 좋은 직원을 뽑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암튼 남편에게는 좋은 기회여서 저도 잘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서 남편이 될 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만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정말 잘했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으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았죠. 암튼 남편은 회사 일에 정말 열심이었고 그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이나 시댁을 챙기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주희야, 혼자 왔어? 요즘 회사 일로 많이 바빠. 주말에도 나가거든. 그럼 너도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왔어?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 나는 와야지. 그래, 잘 왔다. 우리 딸 얼굴 보고 좋지? 요즘 성서방은 어때?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저는 이날 친정에 가서 남편 없이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사장 자리에 관련한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꼭 사장이 안 되더라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성서방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맞아.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번이 아니어도 기회가 많겠지. 그런데 이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남편 회사 사장님이 서로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남편의 회사는 친정아빠의 친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이걸 알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아빠는 그동안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데 저 역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날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그 회사가 아빠 친구 회사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거든. 자식들도 다 하는 일이 있고 하니 일 잘하는 외부 인사를 들여오라고 내가 말해줬었는데 남편 회사 사장님은 외부 인사도 좋고 가족 중에 회사를 잘 운영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업무 평가가 좋은 직원 중 알아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직원 중에 뽑는다고 한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성서방도 일 잘한다고 들었는데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업무 평가가 좋아서 승진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젊은 나이에 일 잘하는 직원이니 내 친구가 모를 리 없지. 그렇구나. 사실 수연 씨가 외국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친정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며 엄마 아빠는 물론 저도 남편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아직 사장이 된 것도 아닌데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도 거의 매일같이 왔고요. 얼마나 늦어? 몰라. 12시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다니까. 남편의 친구들은 물론 지인들이 축하해준다며 퇴근하고 자주 술자리에 참석한 남편은 일주일 중 5일 이상이 거의 술이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남편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취해서 들어오니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아우, 술 냄새. 왜 앉았어? 먼저 자라니까. 나 기다렸어? 이제 막 자려고 했어. 야, 그런데 너 벌써부터 바가지 긁는 거냐? 뭐? 내가 사정되면은 그런 바가지 소용없어. 나도 이제 급이 달라지는 건데 너도 그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좀 늦게 들어왔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면 쓰겠냐고. 꿀물부터 대령해야지. 안 그래? 남편은 이미 사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 건 저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참 겸손하고 저에게 그 누구보다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퇴근이 늦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대충 예상은 했는데 또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먼저 잠을 청했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 지금 시간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대리기사입니다. 네? 남편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왔는데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일어나질 않아 기사분이 억지로 깨웠고 남편은 제 번호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죠. 알겠어요.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외투만 대충 걸쳐 입고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돈은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근데 네, 무슨 하신 말씀이라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대리기사분이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일단 남편을 겨우 부축해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일어나 봐. 나 남편은 술에 취한 건 물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길래 안방까지 옮기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자게 그냥 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일어났는데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기억 안 나? 어. 그런데 넌 어떻게 된 애가 이불 하나 안 덮어주냐? 미안. 이불 가져왔더니 자기가 덥다고 치우라고 하는데 어떡해? 내가 그랬어? 아우, 속 쓰려. 그런데 밥 안 했어? 당신 때문에 새벽 내내 잠을 못 자서 나도 피곤해서 밥 안 했어. 네가 회사를 출근하냐,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냐?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밥을 안 해? 너 막 나가는구나? 내가? 그럼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됐다. 뭘 바라냐? 저는 남편이 투덜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와보지도 않아? 잘 다녀와. 야! 왜? 됐다. 네가 뭘 알겠냐?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며 출근을 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예전처럼 현관에 서서 기분 좋게 맞이해주지 않았고 아침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이러니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죠.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정말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며 파티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다. 네. 우리 아들 곧 사장 된다는 거 너도 알지? 그럼요. 그런데 넌 어쩜 축한다는 말도 안 하냐?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당연히 좋지. 우리 아들이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자리까지 앉는다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뭐? 제 말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시몬은 자기 아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으니 파티를 열어줄 거라고 했고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없어 좀 이상했습니다. 왔니? 네. 그런데 손님이 없네요? 내가 일부러 너만 일찍 부른 거야. 이따가 손님들 많이 올 거다. 네? 그런데 시모 옆에는 젊은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저는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흘기듯 쳐다보고는 시모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날 시모가 데리고 온 젊은 여자는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였습니다. 바로 상간녀였죠. 아주 뻔뻔하게 이 자리까지 같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같이 온 사람은 누구예요? 궁금하냐? 넌 알 거 없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누군지 물었는데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 좋은 자리에 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주제에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아무 소리 말고 내 아들하고 갈라서.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고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너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 누굴 불렀어?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이제 그만 가봐. 너하고 볼 일은 여기까지다. 네 손이 부를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여기가 어디라고 지 손님을 초대해? 참나. 이 와중에 남편은 지희야, 엄마 말대로 해. 그만 가봐. 아니, 수연아.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 쟤랑 이혼할 거라며.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래, 그걸 원한다. 당신도 어머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제 눈도 못 봤습니다.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마음이 변한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 알았어. 거봐. 애가 눈치가 있어서 말하면 바로 알아먹는다니까. 수연이 너는 그렇게 이혼 얘기 못하고 말이야. 진작에 말하고 갈라섰으면 좋잖아. 그런데 지희 너 혹시 우리 아들 사장 됐다고 질척거리고 매달리고 그럴 생각은 아니지? 물론이죠.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혼할게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 너나 그러지 마라. 그런데 잠시 뒤 아빠가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 전화했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남편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두 분이 친구 사이라는 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놀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아빠에게 아주 세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얼굴에 왜 손을 대요? 네? 맞을만 하니까 때린 겁니다. 장인어른, 내가 왜 자네 장인어른인가? 그리고 자네가 누굴 만나든 난 상관없네. 하지만 우리 딸하고 깨끗하게 갈라서고 만날 일이지. 이게 무슨 추접스러운 짓이야? 자네같이 부도덕한 인간이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자네 같은 사람을 뭘 믿고 직원들이 따르겠나?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아니, 그게 무슨...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무슨 추접스러운 짓을 했다고? 자네가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거니 그렇게 알게. 지금 악담하시는 거예요? 악담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이유.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만 바쁜 줄 알고 있었어요. 퇴근이 늦다 싶어서 전화해보면 거의 회사에 있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일을 잘했으니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거라 남편이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지난번 주차장에서 만났던 대리기사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기사님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갔을 때 대리기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저 그런데... 네? 사모님 되세요? 네, 맞아요. 이날 대리기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본 건 남편 혼자가 아니라 옆에 여자도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 오는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대리기사는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을 집에 두고는 다시 내려와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런데 그 대리기사 말대로 뒷좌석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여자는 내렸고 주차장에서 남편만 혼자 있게 된 거였죠. 이날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보고 핸드폰을 꺼내 상간녀의 존재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시모까지 상간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제가 집에서 살림도 똑바로 안 한다며 그걸 트집 잡아 이혼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와 몇 번 만났는지 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빨리 저와 이혼하고 새 인생 살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날부터 열심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같이 블랙박스 확인에 핸드폰 확인에 증거를 모으느라 아주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거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시모는 자기 아들이 번 돈으로 제가 생활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참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마저 저를 배신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이후로 혹시나 남편이 사장이 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 때문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사장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빠한테 여쭤보니 그 사장 자리는 어차피 계약직이었고 거기다 도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조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되더라도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면 계약이 바로 끝난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제 전화를 받고 남편 회사 사장님과 함께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 이게 다 사실인가? 회사 일에만 열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 만나는 일에도 열심이었구만. 사장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뭐, 사장님? 아니, 이분이 사장님이야? 네, 엄마. 저희 회사 사장님이세요. 아니, 그런데 왜 사돈하고 같이 온 거야? 두 분 어떤 사이세요? 뒤늦게 저희 아빠와 남편 회사 사장님이 친구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상간녀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 자리에 있던 상간녀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자네가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다고 하길래 내가 자네 자랑을 좀 했네. 그래서 추천까지 했더니 어떻게 내 딸 모르게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사장이 됐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나? 어떻게 사람이 그래?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여자, 자네하고 바람난 사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엄마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온 거예요. 엄마, 맞잖아요. 그래, 맞아. 제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제 아들은 모릅니다. 남편은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다는 말이 상간녀와 잘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도 시모의 생각이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했고요. 너무 기막힌 저는 그 어떤 부인도 할 수 없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시모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그 여자였거든요.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바람난 사실을 확인했고 남편 회사 사장은 아무 말씀도 없이 남편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사장이 되기는커녕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있는 사장 자리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빠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평가가 우수한 건 물론이고 거기다 아빠의 입김도 더해졌으니 아무래도 남편 회사 사장은 남편을 더 눈여겨봤겠죠. 물론 아빠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남편이 사장으로 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내에서 평가가 진행되었겠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회사 사장이 남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빠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미 사장이 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저를 무시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보다 더 오래 근무했던 다른 직원이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지저분한 사생활로 인해 회사의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간 준비해 놓은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사장이 취소된 것은 물론 해고까지 되자 저에게 그동안 함부로 했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송까지 당하자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뭐가? 당신 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 그러는 거지? 나 그때 정말 실수였어.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엄마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정말로 실수로 믿어주라.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너 그 머리로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냐? 아님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남편은 이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한다. 내가? 내가 잘 나갈 땐 너도 좋았으면서 내가 회사에서 잘리니까 버리는 거냐? 말은 바로 해. 너야말로 내가 같이 맞벌이 할 땐 안 그러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무시하고 막말하고 심지어 나 몰래 여자 만나서 나랑 이혼할 궁리하고 이제 와서 다 들키니까 잘 모르는 여자라고? 저는 남편 앞에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자 이번엔 뭐라고 할 거야? 너는 잘 모르는 여자랑 이렇게 매일같이 문자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니? 다정하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네 말대로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 해도 네가 싫으면 그만인 거야. 너는 아무 생각 없니? 엄마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 못할 일인데 어디까지 거짓이라고 속일 생각이야? 지야, 여보,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진짜 미안해. 나 이대로 버릴 거야? 나 싫다는 남자 나도 싫어. 내가 언제 당신 싫다고 했어? 나 당신 아직 좋아해. 사랑한다고. 그럼 행동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내가 집에 있다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받고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제 앞에서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지야, 이러지 마.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너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랑 이혼한다고?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했잖아. 아니, 너네 엄마가 먼저 했지? 제발 좀 갈라서라고. 그건 엄마가 한 말이지. 내가 그랬어? 넌 네가 한 말도 까먹었니? 너도 분명 그랬지? 우린 여기까지라며. 마음이 변한 걸 어떻게 하겠냐면서 헛소리했던 게 바로 너야.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고 더 시간을 끌 것도 없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 거기다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소송을 시작하자 거기에 자기가 왜 끼냐고 난리를 쳤는데요. 남편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다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미쳤냐? 이 소송 뭐냐? 응? 어머님도 책임 있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 어머님은 이미 박경아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따로 만나서 며느리로 대우하셨고 저하고는 빨리 이혼해서 갈라서라고 하셨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내가 그 여자 만났다는 증거 있냐? 너 그렇게 의심하는 거 병이다, 병이야.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시모와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통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드렸고 심지어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시모가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 몰래 바람 피운 것도 충격이지만 그걸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들키지 말라고 오히려 이혼까지 하라고 조언한 어머님이 더 충격이에요. 그럼 네 남편 네가 제대로 단속할 일이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도 모르냐. 네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었으니까요. 남편을 믿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신혼 때처럼 항상 행복할 수만도 없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부부인가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야 수두룩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장을 보고 싶어 저는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로는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부르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과 애정행각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두 사람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로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시간이 문제였지 소송의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심호로부터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유리한 재판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판결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 소송으로 인해 저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만족했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한 행동이 주변 회사에 소문이 나서 재취업도 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때 저희 아빠를 찾아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친정으로 찾아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왜 자네 장인인가? 돌아가게. 저 그동안 지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실수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저더러 젊은 나이에 일 잘한다, 능력 있다고 하고 이러다 정말 사장이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네. 딱 한 번이었습니다. 지희랑 살면서 딱 한 번이었다고요. 그것도 실수요. 실수? 그럼 우리 지희가 자네랑 사는 동안 실수로 바람 한 번 피웠다면 자네는 용서가 되겠나? 실수니까 넘어가 줄 수 있겠느냐고. 아니, 그건 다르죠.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자네 지금 장난하나? 그만 돌아가게. 자네 술주정 받아줄 마음 없네.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 이대로 백수 될 수 없어요. 다시 복직할 수 있게끔 말씀 좀 잘해주세요. 두 분 친구 사이잖아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땐 해주셨잖아요. 저 사장 될 수 있게 저희 사장님께 저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자네 뭔가 착각을 하나 본데. 내가 말해서 자네가 그때 뽑힌 게 아니네. 내가 굳이 자네를 좋게 말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뽑힐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복을 차버린 건 자네 아닌가? 이미 계약 조건도 다 확인했다던데 그걸 알고도 내 딸 버릴 생각을 했으면서 뭘 바라고 여길 찾아온 건가? 그리고 어차피 다 속이고 자네가 사장이 되었어도 가정까지 바탕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전 남편은 이날 아빠에게 어떻게든 전 직장에 다시 좋게 말해달라고 어린애처럼 때를 쓰듯 하다가 한 대 더 맞을 뻔했지만 아빠는 손도 대기 싫다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전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기에 그저 그런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고 살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사느라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복잡한 소송이 다 끝나고 마음 정리가 된 후 저는 직장을 구해서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좀 큰 회사였고 일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다니게 된 회사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직원들도 다 좋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 인생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 밝게 빛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